미중 무역 전쟁이 또 발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책임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있다 이렇게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조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도 발끈해버렸죠. 예, 무슨 소리냐, 할 테면 해봐라. 그리고 근거 대라. 예, 우한에 있는 한 실험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WTO에서도 WHO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마찬가지 근거를 대라. 이유를 대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근거를 댈 차례가 남았는데 과연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지가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11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2의 미중 무역 전쟁은 당연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대선 전략의 하나의 핵심 전략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도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경제 하나는 잘 이끌어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을 때 미국만 나 홀로 경제, 나 홀로 호황을 누려왔거든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간의 치적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려 그러면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쟁, 이거는 뭐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를 여는 거예요. 봉쇄 조치를 그만 빨리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허락을 하면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과대에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의 측면, 양쪽의 두 손의 어떤 그 전략을 잡고 앞으로 끌고 갈 거라는 겁니다. 경제는 개방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우선을 할 거고, 중국과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계속 중국 때리기를 할 거고, 이게 뭐 앞으로 있을 분명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립니다. 안 그래도 수출이 어려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미중 무역 전쟁까지 만약에 발생을 하면 대한민국은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4월 수출액만 하더라도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4.3%나 감소했습니다. 수출액이요. 예, 실제로 무역 수지로 봤을 때 99개월 만에 적자 행진으로 돌아섰어요. 지금까지 98개월 동안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복합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실제 정부에서도 이건 인정해요. 세계 금융 위기와 바이러스 위기, 코로나19 위기라는 거죠. 저유가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쳐서 미정유의 복합 위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사실 말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건 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수출이 이렇게 된 데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탓도 있거든요. 실패한 탓이 아마 제일 클 거라고 봅니다. 2018년 12월부터 수출이 마이너스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이너스 1.7%를 기록을 했고요. 그게 계속 쭉쭉쭉쭉 떨어졌어요. 2019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요, 2019년 6월부터는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 수출이 두 자릿수가 뚝뚝 떨어졌어요. 10월에는 무려 15%가 떨어졌습니다. 15%. 그러다가
올 2월에 3.8%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야, 수출 증가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먹혔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내부를 뜯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프로파간다거든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설 명절이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게 1월로 옮겨갔던 거예요. 1월로 옮겨가니까 여기에 조업 일수가 더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2월 달에. 그러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가 없어요. 단지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3월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월에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지더니 4월에는 24.3%까지 두두둑 떨어졌습니다. 5월에도 저는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5월에도요. 수출이 말입니다. 6월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경상수지까지도 지금 빨간불이 다 켜졌어요. 작년에 경상수지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왜 그러냐고요. 작년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배당금이 많이 나갔잖아요. 무역수지에서는 플러스를 이루었지만 배당금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요. 당연히 4월은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5월도 장담 못한다로 갑니다. 장담 못한다로. 그렇게 만약에 경상수지가 계속 4월 마이너스, 5월 마이너스, 6월까지 석 달 동안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거는요 감당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는데 6월까지 마이너스가 될까? 이거는 좀 물음표가 달립니다. 그러나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이 중국에는요. 25.1%예요. 미국에는요. 13.5%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요. 38.6%입니다. 38.6%. 거의 절반가량을 두 나라 두 시장에 지금 우리는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두 시장에 팔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위기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대로 계속하면요. 지금까지 왔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과 플러스 코로나19의 위기와 또 플러스 여기에 무역 전쟁까지 겹치면 이게 3중고 4중고가 우리 수출에 그냥 그대로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요. 수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5월까지는 적자가 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6월까지가 만약에 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떤 그 위기가 이게 실물경제 위기가 본격으로 가는 건데요. 6월까지 경상수지 적자 나면 자칫 잘못하면요. 외환에 대한 어떤 불안감까지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요. 백척간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19의 방역이 이만큼이라도 진정된 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의료진이나 많은 국민들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그나마 뒷심이 돼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K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방역 시스템이 경제를 셧다운 시키지 않고도 진정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을 본 세계인들은 우리에게 주목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 진단 키트나 세정제나 마스크나 이런 쪽의 수출을 많이 늘려가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수출에는 분명히 복합이기고 와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물경제에 완전한 충격이 와서 그 충격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경제 자체는
실물 경제 자체는 어려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가 점차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만 남았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 특히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가장 어려울 때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만 과연 이 V자 반등이 오겠느냐 이게 쉽지가 않다. L자형으로 가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 제 생각이고요. L자형 가는 와중에 그 와중에 L자보다 더 내려간 게 지금 사실은 3월달 4월달이거든요. L자 밑으로. 저는 작년에 제가 경기를 예측하기를 올해 경기가 L자형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L자형 보다가 사실은 더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더 내려가 버렸잖아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다가와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W 반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W 반등이라는 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려갔다 L자형 밑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L자형으로 오는 정도.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원래 어떤 대한민국 경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움도 앞으로 더 커질 거다고 저는 실물 경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